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어이재입니다. 네,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월요일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흐름부터 점검해 보시죠. 시장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시장을 움직였던 핵심 재료는 이날 투자자들이 가장 주시했던 9월 고용보고서 결과였습니다. 고용 서프라이즈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비노업 부문의 일자리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 무엇보다 실업률이 4.1%까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그려줬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노동시장이 괜찮구나, 호황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안도감 속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그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장 후반에 특히나 더 탄력이 붙었던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공격을 보류해야 된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만약에 공격이 감행된다면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류를 촉구하는 발언이 시장의 안도감을 또 형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고용보고서 결과가 좀 좋았다 보니까 연준이 11월에 다시 한번 빅컷을 단행할 거라는 확률은 지금 0%까지도 내려갔습니다. 25bp 베이비컷을 단행할 거라는 확률이 97%대로 압도적으로 높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경기가 이렇게 괜찮은데 금리를 굳이 내려야 하나? 오히려 물가를 좀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냅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동결론까지 급기야 나오고 있는 상황. 한 2% 정도의 확률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국채 금리가 6% 정도의 급등세를 그리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 보니까 상승 특징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일단 메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가 세계 2위 부호에 등극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날은 2.3% 오름세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최고가 터치가 나왔고요. 반도체 테마 내에서는 AMD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5%의 급등이었는데 리사수 CEO가 향후 5년 동안 AI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AI 고점 우려는 너무나 과도한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역시도 1.7% 동반 오름세. 그런가 하면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최근 오름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9월 말에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 지수 편입 효과 그리고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효과가 이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현재 미국과 동맹 국가들에게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대표적인 수혜주로 또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확전 양상에 따라서 역시나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2%의 급등이었고요. 최근 3개월간 주가 추이를 보면 55% 오름세를 그려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9월 고용보고서 결과에 대해서 약간의 고찰을 준비해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최근 올라왔던 두 가지 오피니언 기사, 그 내용, 핵심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를 보신다면 이번 9월 고용보고서 결과만 본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좀 사그라들고 있는 분위기죠. 미국 경제 괜찮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지금 과도하게 긴축적이지 않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이제부터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3박자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3박자냐? 과도하게 긴축적이지 않은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도 미국 경제가 잘 버텨주는 연착륙 시나리오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도 디스인플레이션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향후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약간의 방해 요인이 있다. 이 두 번째 기사를 보면 여전히 커다란 리스크 두 가지가 잔존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동 확전에 따른 유가의 급등 가능성입니다. 유가가 만약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온다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의 경로 굉장히 복잡하게 꼬아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대선입니다. 대선을 전후로 경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냥 우리가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시황 재료들을 보다 보면은 매일매일 시장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특히나 하나하나의 뉴스에 일희일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아직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연착륙이 맞기는 하지만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풀지는 말자라는 메시지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벤트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서 공개될 내용들, 차기 수익 모델로 주목되고 있는 로보택시, 그리고 승차 서비스 예약 플랫폼, 거기다가 FSD와 관련한 최신 기술, 업그레이드 현황까지 공개를 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로보택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무인 택시, 거기에 이 사람들이 타서 직접 테슬라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또 형성이 되는 그런 구상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이를 앞두고 기대감이 좀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월가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가령 댄 아이브스는 판도를 바꿀 만한 획기적인 자율주행 기술이 공개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 공개되는 AI와 FSD 기술이 향후 몇 년에 걸쳐서 테슬라에게 1조 달러 규모의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낙관론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반면에 사코나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웨이모와 크루즈가 이미 지금 미국 시장에서 무인 택시를, 로보택시를 출시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이렇게 이미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업체들을 과연 테슬라가 뒤늦게 참전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머스크 CEO는 사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그동안 오랫동안 표명을 해왔죠. 믿지 못할 거면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과감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과연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이번 이벤트를 통해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글로벌 증시 일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엔비디아의 AI 서밋이 시작되는데요. 바이오 혹은 제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글로벌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AI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AI의 포텐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미국의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9월에 비컷을 단행했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얻어볼 수가 있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CPI와 PPI 주요 물가 지표가 각각 예정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록 대형 은행주들을 시작으로 이번 미국의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전략 챙겨보시죠. 국내 증시에서 포인트를 잡아봐야 할 부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장의 상승 이후 미국 시장의 강세 움직임 뒤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이 황금 연휴가 좀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월, 수, 금으로만 주간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금요일장에는 일단 3거래일 만에 4거래일 만에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9월 말 즈음에는 중국발 영향으로 강한 랠리를 보여줬던 지수가 10월 초 들어서면서 살짝 쉬어갔는데 금요일장에는 이것을 돌려 세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영향이 컸었고요. 코스피 0.3%, 코스닥은 1%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이렇게 사들이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코스피 3천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아직까지 순매수세로 완전히 돌아서며 우리 시장을 사고 있다는 포인트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 장 안에서 좋았던 쪽은 바이오, 밸류업,
방산정유. 물론 방산정유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중동 지정학 리스크에 반응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개별적인 이슈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의 렉나자, 미국 약가 책정이 됐는데 경쟁사 대비 높게 책정됐다는 뉴스에 유한양행, 오스코텍 급등 랠리를 보여줬고요. 3분기 호실적 이슈 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오히려 생물보안법 통과 이후에 조정을 받았었던 CDMO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바이넥스 함께 상승에 동참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웃었던 쪽은 방산 쪽,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2주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석유 관련해서, 유가 관련해서는 앞서 체린앵커가 잘 전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유가가 추세적인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이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석유 가스전과 관련된 중동 확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유가는 9%가량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그 연속상을 보여주게 되는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면에 미국 항만 파업이 지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조기 종료가 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단기간 이슈가 마무리됐고요. 여기에서 단기간에 올라왔던 물류주들도 일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환율은 급등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26원까지 금요일장 주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와 함께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힘받아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 나스닥 중심으로 또 다우 중심으로 한 강세가 이어졌는데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오늘장 기대 포인트이기도 하죠.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고용지표를 통해서 이제 이벤트가 하나 더 해소가 됐습니다. 침체 없구나. 연착륙의 쐐기를 박았던 이 고용지표인데요.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됐다는 실망감의 시장이 귀를 기울이게 될지 아니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게 흘러가는구나. 연착륙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될지 무게중심의 이 움직임을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요. 이 고용지표를 앞두고 나서 발표 직전까지 었던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은 그 경계감에 좀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니케이, 각권, 코스피 다 빠졌고요. 상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월요일로 주간이 찍힌 겁니다. 8% 월요일장 급등 랠리를 보여주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자리한 채 마무리됐고 내일부터 열립니다. 항생지수는 이런 중국발 후광 효과로 10% 넘는 급등 랠리를 보이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성과로 봤을 때는 가장 반작용이 큰 글로벌 증시 중 하나입니다. 다우와 나스닥도 사실 목요일까지 봤을 때는 주간 하락이었어요. 그런데 금요일장 고용지표 확인하고 나서 안도 랠리를 보여주며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서 주간 상승으로도 돌아섰습니다. 자, 미 증시 9월 고용 서프라이즈 이후에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는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미국의 경기 모멘텀 정상화 구간에서 조금씩 연착륙에 대한 신호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 시즌도 시작돼 섹터의 수익률 차별화가 아주 극심해질 거다라고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함께 연착륙을 확인하고 실적 시즌으로 접어드는 그 구간 동안 경기 선행지수가 좋아지면 S&P 500 지수 그 안에서도 M7의 주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통계적인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왜 좋았냐? 아무래도 이익 가식성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P 500 이익 추정치 상향 섹터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국내 매칭 전략이 유효하고 하나증권에서 외치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 장비, IT 하드웨어, 두 섹터 제외하면 헬스케어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이쪽으로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 물론 화학주도 대안이 되곤 있는데 여기서 증권가에서는 중국 PPI라든지 체크할 포인트들이 좀 많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보려 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내일 잠정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부별 실적이 나오지는 않지만 증권가에서 DS가 얼마나 안 좋아질지, MX는 얼마나 또 나쁠지 전체적으로 이익 추정치에 대한 조정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이후의 시장 표정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영업이익을 지금 10조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증권가에서 이 부분 상회할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 반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딱 3개월 전부터 하향 조정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 7월에 삼성전자의 최고가가 88,600원, 52주 신고가였습니다. 딱 이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도 다음 그러니까 3분기의 영업이익은 14조 8천억 원 정도, 한 15조까지도 가능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컨센 대비로 많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한 10조에서 11조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때부터 하향 조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 달 전에는 역시 10조에서 한 11조 정도로 낮춰 잡은 상황이고요. 지금도 봤을 때는 시장 컨센은 11조 2천억 원이긴 한데 증권가에서는 10조 원까지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 전에는 증권가에서 거의 최저치로 보는 게 한 9조 원대였었어요. 이보다는 살짝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고 이런 센티가 다 반영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매출액 컨센 그리고 영업이익 컨센 체크해 보시면서 한 달 전 대비 많이 내려갔구나라는 부분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이 시간대 자세하게 아마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컨센 나오는 대로 전해드릴 텐데 4분기와 내년 이익 추정치도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호황제가 맞물려 있는 상황 속에서 9월의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13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계절적 성수기와는 다르게 지금 9월 말에 집계된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은 전월 대비 17%나 떨어져서 지금 수요가 많이 안 좋구나를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고점 대비 31%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10조 원을 상회하게 되면 이 기준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열어봐야 될 텐데 6만 600원까지 낮아져 있는 이 주가, 지금 증권가에서는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높게는 11만 원까지 있기는 한데 참 먼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 6만 원의 바닥을 다지는 변곡점이 내일 확인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안타깝게도 지난주까지 봤을 때 4거래일 연속적으로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진행되면서 9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10월에는 되돌려질 수 있는 그 계기가 내일 실적 발표를 통해 나오기를 한번 고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국경절 연휴 동안에 반가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국경절 1일부터 7일까지 진행이 되죠. 그런데 연휴 기간 내에 주택 판매 크게 늘었다고 하고요. 소비도 개선되는 조짐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관련주의 추가 상승 랠리가 가능한 포인트인가, 오늘 눈여겨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일단 국경절 기간 동안에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들어간 구경한 임장이라고도 하는데, 신규 주택 거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직접 그 주택에 방문한 이 방문객들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했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고요. 일부 몇몇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200% 넘게 실제 주택 판매가 성사된 것으로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여기에 더불어서 연휴 동안에 사실 중요한 건 이번에 금리 인하도 했고 재정정책도 했는데 소비가 개선되어야 결국은 지금 오랫동안 낮아져 있는 디플레이션이 개선이 될 텐데 소비 쪽도 좋았다고 해요. 지금 주요 관광지의 입장권 판매량도 전년 대비 크게 급증했고, 철도 이용객, 그리고 지난 4일까지 집계된 이 영화관의 박스오피스 역시 사상 최고까지 방문객들이 늘어났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반갑게도 지난주에 나온 내용이지만 9월에 중국 철강 PMI 지수 49포인트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강 주문 지수, 생산 지수 모두 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의 단기 반등 움직임까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캐터필러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면서 건설기계 쪽 힘 받아갈 수 있겠고요. 철강 그리고 주택 판매 회복과 함께 시클리컬 업종들의 회복, 내수 쪽의 소비가 개선된다면 화장품, 면세, 카지노, 게임, 콘텐츠까지, 특히 CJ, CGV, 홍콩법인 상당히 안 좋은데 이 영화관 방문객들이 늘어났다는 내용에 반색할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중국 국적주안에서는 크리스탈 신소재가 시간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주인공이 될지 잠시 후 체크해 볼게요. 마지막 포인트는 테슬라 인도량에 지난주 실망했던 2차 전지의 반격이 오늘 가능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희망을 걸어봅니다. 테슬라 앨범알 주가 금요일장 급등했습니다. 물론 앨범알은 리튬과 관련해서 지금 M&A 뉴스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테슬라도 로보택시 이슈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이후 쪽에서 지금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최대 45%까지 적용이 되면서 반사수의 기대감이 있고요. 더불어서 9월에 독일 전기차 판매량도 집계가 됐는데 1월에 전년 대비 22% 늘어난 이후로 이
증가량은 상당히 미미하지만 1월부터 7월까지 내내 마이너스였는데 역성장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인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중요한 내용 하나 더 있습니다. 테슬라가 LG 엔솔 쪽으로 4680 배터리 주문이 들어갔다. 사실 그동안 2170에서 4680으로 본격적인 양산이 과연 언제쯤 될 것인데 라는 부분에 상당히 귀를 기울여 왔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서 양산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종목들 셀사 포함해서 지금 LG 엔솔 쪽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납품하는 동원 시스템즈 원통형 배터리 캔 생산합니다. TCC 스틸 관련해서도 니켈 도금 강판 항상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사마알미늄 그리고 PNT 같은 경우에도 음극 건식 코터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같이 연결지어서 어느 밸류체인으로 가장 타이트한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당잠사 브리핑 체크해 봤고요. Q&A로 가기 전에 지금 시장 분위기 살짝 체크를 좀 해볼까요? 지금 지수의 움직임 예상 체결가는 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586포인트 선, 코스닥은 770선 위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들의 분위기도 좋네요. 삼성전자 1% 강세, 하이닉스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2%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3분기 이익이 전자보다 더 좋아지면서 앞으로는 기대 요인이 더 크다라는 내용도 지금 전해지고 있죠. 코스닥도 시총 상위 짧게 볼까요? 알테오제는 반락 출발이 예상되고 2차 전지의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영주 IES의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장님, 바로 첫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일입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전자는 약했고 하이닉스는 강세 움직임,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10조 원 넘게 되면 분위기 반전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의 트리거는 결국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죠. 여전히 삼성전자 10조 이상 나온다라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일단 잠정 실적이다라는 거죠. 잠정 실적과 확정 실적 사이의 괴리감도 우리는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디램 중심으로 움직여진 실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들이 있죠. 제 얘기는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여름 내내 삼성전자를 봐왔던 HBM에 대한 부분들 또 주말에도 뉴스가 나왔죠. HBM3E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 아니면 이제 4를 먼저 하겠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HBM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현재 잔뜩 또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안정이 돼야 그다음부터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급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단 10조 이상 나온다라면 상승 트리거에 대한 부분들 최소한 제가 그동안 이제 비율을 표해서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 중에 30점은 충분히 확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50점은 HBM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이닉스 쪽으로 여전히 지금 2.9% 하이닉스는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봤고요. 2차 전지 보겠습니다. 독일 이슈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LG 엔솔 쪽으로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주문 소식에 또 크게 반응하는 듯해요. 동시효과 구간 LG 엔솔이 3% 가깝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TCC 스틸은 8% 급등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응 이쪽으로 아무래도 주인공이 될 가능성 높을까요? 글쎄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저는 일단 아직은 좀 지켜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이긴 한데 테슬라다라는 것도 확정 안 됐고 언제 어떤 물량을 납품한다라는 게 확정된 게 아니라 단지 이제 LG 엔솔이 협력사들에게 4분기부터 우리가 양산을 할 테니까 물건을 보내라는 이 한 소식을 가지고 이거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테슬라도 4680 배터리를 2026년부터 장착하겠다라고 발표를 4주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왁구가 맞는 거죠. 맞물리는 거죠. 그런데 단 테슬라는 자체 생산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어찌됐든 지금 당장 테슬라가 그렇다고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2025년서부터 이제 4분기에 완성을 하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양산하는 과정들을 보면 2026년 왁구는 맞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일단 물량일 것 같습니다. 물량과 수율이 얼만큼 나와주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긍정적인 소식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기간에 어떤 투자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한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급등하면 따라가기보다는 서서히 LG엔솔 중심으로 모아가는 전략, 이거는 유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 짧게 하나만 더 볼까요? 중국 관련주는 오늘 면세 쪽이 한 3%가량 상승세, 나머지로는 크게 반응은 없어요. 아무래도 조용하고요. 지금 중국 쪽의 연휴 기간에 소비 판매도 좋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기회 있을까요? 어디를 공략할까요? 일단 중국에서 뭐가 잘 팔렸는지 오늘 좀 판명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가 오늘 열리니까 네. 그동안 급하게 올랐던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의외로 게임주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게임.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떠났고 화장품,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이 늘긴 했었습니다만 거쳐라는 운동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국 소비가 많이 늘어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놀러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중에 하나는 게임이다라고 보고 게임은 국경과 상관없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았던 게임주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세를 좀 보였었죠. 저는 오히려 게임주를 한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대장 중계 때 차 소장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볼게요.